자, 봐요. 이번에는 3개 정도 볼 생각인데, 이제 포커스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반복 변화 플러스 이제 흐름의 케이스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서는 내가 좀 더 어필하고 싶은 게 케이스인데, 일단 케이스는 내가 1, 2, 3 세 가지로 제시하거든. 케이스 1의 특징은 토픽은 연결되는 거, 케이스 2의 특징은 더 중요한 건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 3의 특징은 모두 제시하고 차례대로 얘기하고 묶이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근데 이게 텍스트가 복잡해지면 3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텍스트가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좀 내용이 정교하고 디테일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내가 이 스페셜을 특히 이번에 어필하고 싶은 게 케이스 2의 특징이야. 더 중요한 거는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봐봐. 1, 2, 3 시작되고 인식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 우선 반복 변화 구역을 체크하면 첫 단락에서 가령 뒤에 박스 명제 P 그 문제 나온 구역이겠지.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말하면 A 다시 말하면 B 반복 변화 구역.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또 가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정은 말 그대로 전제로 기능하기도 하고 반복 변화로 기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즉 나오는 거 보이지? 네 번째 단락에서 예컨대 즉 이렇게 반복 변화가 있는데, 이 반복 변화가 자, 흐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어져서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령 반복 변화가 이어져.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인식 주체, SP, 믿음, 인식적 정당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이 되죠. 메인 토픽이지. 1, 2단락의 연결점. 반복 변화 구역에 박스 문제 나오면서 연결점 구역이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인데, 특히 세 번째 조건 하면서 데리고 내려갔거든. 바로 이게 케이스 2의 특징이야.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반복 변화 이어서 블라블라 하다가 토대론 두 질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토대론 하면서 이제 이게 연결점이 돼. 그럼 케이스 1은 기본이야. 케이스 1은 기본이야. 그리고 추가되는 정보, 믿음 체계 두 층이 이게 이제 추가되는 정보 토픽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 체계 하면서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정, 반복 변화, 밑줄친 A, 무한 형태 논쟁이 문제로 나와. 그리고 얘가 연결점 되지. 밑줄친 구역은 키센텐스 구역 존재한다. 그리고 또 기초, 비기초 얘기한 뒤에 기초부터 시작해. 그러면 스탠바이 준비하라는 거지. 아,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자, 토대론자 얘기 나왔지? 자, 그럼 얘는 흐름의 케이스 3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토대론자 얘기했거든. 여기서 묶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 토대론자들에 대한 얘기가 기초, 비기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과 니은의 입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려오면 비개념적 감각 경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가 다시 연결점이 돼. 이게 연결점이 돼. 그럼 이 구역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이 구역이. 이게 또 기초 쪽에 접점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연결점 되는 구역 이어서 가령 반복 변화 시켜주면서 블라블라 칸트가 나오고, 칸트가 연결되면서 정합론이라고 하는 문제 구역이 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한다. 텍스트가 정교해지면 흐름의 케이스 1, 2, 3은 다 사용될 확률이 커. 그리고 케이스 2,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단독 문제라든지 선택지에서의 비중이 커져요. 그 구역이.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봐봐. 자, 이거를 다시 한번 11강 쪽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 자, 흐름의 케이스 모두 사용되는 케이스의 얘도. 그리고 케이스 2의 특징,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텍스트가 그만큼 디테일, 정교해진다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자, 1, 2, 3 단락 시작됐는데, 첫 단락에서 자기 자신, 시간, 동일한 자아, 의식 시작하는데 인격 동일성이 그 다음 단락 연결점 되지? 맞죠? 그럼 메인 토픽이지. 자, 그리고 합리론, 데카르트, 사유 동일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추가된 정보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토픽일 거예요. 그리고 블라블라 하다가 그것이 바로 영문이다. A 즉 B, A 바로 B. 반복 변화 구역에서 데카르트의 키가 연결 좀 돼. 그리고 추가되는 정보가 경험론의 로크야. 읽어보면 로크는 신축 상태의 연속성을 얘기했어. 그리고 로크가 얘기한 것 주변 밑줄친 T, 밑줄친 부분은 키센텐스 구역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로크, 심적 상태 연속성, 로크 나왔을 때 토픽은 바통이라고 했지? 심적 상태 연속성을 말한 로크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추가된 정보 라이프 니치 토픽에 박스 쳐져 있어. 자, 인격 동일성, 심적 상태 연속성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여기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단락에서 연결점 되지? 자, 그럼 이게 케이스 3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얘기를 다 묶어주는 거지. 그런데 읽다 보니까 데카르트를 더 말해. 그리고 주위에 비추친 이 문제가 있어. 그럼 이게 케이스 2의 특징이야. 위에서 라이프니츠, 로크, 데카르트 얘기했는데 데카르트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주는 거지. 그럼 이 텍스트에서는 데카르트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야. 케이스 2의 특징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측면도 또 비슷한데, 자 여기 봐봐. 8강인데 첫 단락에서 안무로 이렇게 시작해.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무보체계 하면서 페이에가 나와. 자, 페이에 연결점 됐지? 메인 토픽이겠죠? 1, 2단락 연결점 중심 아재다. 메인 토픽이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단락 블라블라 하다가 페이의 기보법 나왔어. 자, 페이의 기보법 연결점 됐지? 흐름의 케이스 1은 기본이라 했지? 그러다가 공간과 움직임이란 단어 나오면서 포지션, 파, 카당스, 피겨 이런 말들이 나와. 페이의 기보법에 등장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요 구역이 또 페이의 기보법 내용적으로 연결점 되는 구역이겠지. 그러다 네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요 구역 종이 위에 기호, 춤, 창작 의미한다 하면서 요게 페이의 기보법이고 페이의 기보법은 2차원 조형성이다. 이 연결점 되는 구역인데 여기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라반이 나와. 라반이.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 다섯 번째 단락 라반, 여섯 번째 단락 라반 연결점 되겠지? 이 줄친 구역은 키센텐스 구역이다. 일곱 번째 단락 라반 그림이 나오는데 이 20면체 결정체야. 라반 결정체 정 20면체 연결점 되겠지? 그리고 여섯 번째 단락 읽어보면 반복 변화 구역에서 말해지는 수직면, 시상면, 수평면 이런 말들이 그림에 나오지. 수직면, 시상면, 수평면 이렇게 디테일한 연결점이 돼요. 맞지? 네. 그리고 이거 다 누구 거야? 라반 거지. 라반 거지. 그리고 얘는 3차원 조형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3차원 조형성 연결점이지. 근데 누구 거야? 라반 거지. 자, 그럼 다시 역으로 올라가 봐. 여덟 번째 단락 라반, 일곱 번째 단락 라반, 여섯 번째 단락 라반, 새로이 등장한 다섯 번째 단락 라반. 텍스트 전체 상에서 라반이 차지하는 단락의 비율이 크지.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에 따라서 단락 토픽의 무게중심을 체크해봐라. 그럼 문제 구역을 가늠할 수 있다. 페이에는 세 단락이고 라반은 네 단락이야. 그러면 어느 구역에서 문제가 나올지, 어느 구역에서 단독 문제가 예상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흐름의 케이스 1, 2, 3을 세팅해야 되는 이유야. 텍스트 내용 예상할 수 있고 텍스트가 전개되어 있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거든. 알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흐름의 케이스 2 텍스트가 정교해지면 디테일해지면 케이스 1, 2, 3이 다 사용된다. 그 중에서 케이스 2를 신경 써라.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이거는 단락 토픽의 무게중심과도 접점이 있다. 그럼 문제 구역을 예측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예.